안녕하세요. 일주일 금방 오죠? 네. 일주일, 이제 2주일 공부하신 건가요? 2주일. 어떠셔요? 해볼만 하셔요? 네. 아직은 좀 어렵죠? 네. 법과목은,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공간정보법, 부동산등기법. 그렇죠. 이때 이 공간정보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전부 다 헌법에서 도출을 시켰어요. 헌법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헌법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통치구조. 이 통치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서 통치권이라고 불러요.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있을 겁니다. 통치권은 그 효력이 어디에 미치죠? 대한민국 전 영토에 미칠 겁니다. 따라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인 우리가 주권자인 우리가 통치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한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등록관리 공시하느냐면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수집 등록관리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적은 토지 정보라고 했죠. 지는 땅지자고 적은 서적할 때 적자인데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쪼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무를 나눠준 겁니다. 그 시군, 구청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소관청. 이 지적은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이죠.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구체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뭡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지적제도라고 얘기하고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뭡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12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죠?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지, 그 다음에요 지번, 그리고 지목,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로서 또 무엇도 수집한다고 했습니까? 자본주의 국가니까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 등록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요 지적제도를 좀 보실 거예요. 지적제도,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그렸죠? 네, 횃불처럼 생겼죠? 네.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휴전선.
여기는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통치권을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 권한은 대한민국 전 영토에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전 영토에 효력이 있는데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국토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쪼개야 돼요.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갭니다. 이거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했어요.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번호를 부여하는, 즉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부여 단위지역은, 도시지역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동지역, 농촌지역은 리지역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지역은 동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철산동이 될 겁니다. 농촌지역은 리단위를 얘기해요. 제 고향은 대덕리라는 데요. 그래서 동지역, 리지역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해서 지번부여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지역, 리지역도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커요. 철산동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번부여지역을 또 한 번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불렀죠? 한필지 토지라고 불렀습니다. 한필지 토지. 그러면 이 한필지 토지는 면적이 정해져 있느냐? 딱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면적은 다양합니다. 이유는요. 토지가 분할이 됐다가 합병이 됐다가 분할됐다가 또 다른 토지에 합병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면적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필지 토지라고 한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진 겁니다. 따라서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져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지적공보,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부르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 지, 면, 경, 좌표값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는 소재지를 얘기하고, 지는 지번을 얘기하고, 지는 지모, 면은 면적, 경은 경계가 될 겁니다. 잘하시네요. 네, 기억나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수적으로 무엇도 수집하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서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해요. 그런데 면적, 경계, 좌표값은 뭔지 모르게 좀 정확하게 수집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이건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구를 사용해서 수집하는데 이를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라는 문구가 나오면 아, 측량이 필요하구나. 이걸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때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지적의 3요소 뭘까요?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이를 지적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의 3요소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등록은 누가 등록한다라고 했죠? 등록의 주체. 누구일까요? 저기 컨닝하셔도 돼요. 등록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의 주체가 됩니다. 줄여서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등록의 주체가 되는데 이게 너무 땅덩어리가 많으니까 쪼갠다고 했죠. 시군구별로 쪼개게 됩니다. 쪼갠 다음에 누구에게 맡겨놨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이를 기관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적소관청에게 그 임무를 맡겨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고 시군구별로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의 객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전 국토가 되겠죠. 왜? 통치권은 전 국토의 효력이 있으니까 전 국토. 그 다음에 등록의 내용은 뭘까요? 어떠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할까요?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 그렇죠.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록하게 될 겁니다.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는 뭘까요? 당연히 지적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기 있었죠? 이거. 조사 측량. 그렇죠. 조사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조사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만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측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즉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지,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지가 달라져요. 철산동, 좀 그렇죠. 이왕이면 금산동, 이게 더 낫겠죠. 금산동. 소재지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분할이나 합병이 된다면 지번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할이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밭을 들어엎은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밭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밭은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했죠. 대지는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목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지면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거. 이를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용어를 일제시대 때.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법률 용어 중에서 좀 어색한 건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대부분. 네, 대부분. 뭐 간주한다, 의지한다, 뭐 이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을 이자고 움직일 동자인데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 이를 토지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달라진 바를 즉 여기서 철산동이라는 행정구역이 금산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바뀌면 여기에 철산동이라고 쓰여져 있던 걸 고쳐야 되겠죠. 금산동으로. 즉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게 요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바뀔 때만 토지 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최근에 한 10년쯤 전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 이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거 이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출제를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개명을 하면 이름 달라질 테고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바뀔 테고 이사를 하게 되면 내 주소지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내용을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이름 고쳐야 될 테고 주소 고쳐야 될 테고 주민번호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어요. 이 두 가지는 합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라서 지적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정리는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토지이동입니다. 지적제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적제도의 핵심이 토지이동이라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토지이동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일반적 토지이동. 일반적 토지이동. 이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 이게 원칙적인 토지이동이라서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한 토지이동. 이 특수한 토지이동은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 이건 원칙적이진 않죠. 그래서 특수한 토지이동이라고 불렀고요. 일반적 토지이동은 신규 등록 따라 하시죠. 신규 등록, 두 번째는 등록 전환, 세 번째는 이거 안 했나요? 했죠. 분할, 네 번째는 합병, 다섯 번째는 지목 변경,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토지가 바다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지적공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소하는 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거. 이를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불러요. 이 일반적 토지이동은 골고루 출제합니다.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골고루 출제하고요. 특수한 토지이동은 뭐가 있었죠? 1. 등, 2. 축, 3. 지, 4. 토, 5. 행. 등, 축, 지, 토, 행 이렇게 암기하신 적이 있어요. 등은 등록상 정정, 축은 축척 변경, 지는 지번 변경, 토는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예전에는 토지의 표시 중에서 면적이 있었죠.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은 평 단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 단위를 쓰지 못합니다. 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그게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뭡니까?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그래서 등축, 지토행 이렇게 좀 암기를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이를 토지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집중적으로. 일단 이 공간정보법 즉 지적제도는 용어만 익숙해지시면 틀릴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틀리셔도 2개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요게.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뭐라고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거는요.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이렇게 자꾸 읽으셔서 용어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필지라는 개념은 요 한필지라는 개념은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 정보는 필지 단위로 수집되고 있죠. 정보는 필지 단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필지 단위로 정보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필지의 뜻이 뭐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필지 이렇게 불러요.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필지 단위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필지의 성립 요건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지의 성립 요건. 필지의 성립 요건 첫 번째.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요 자체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나중에 합병해서 여기서 저걸 써먹어야 돼요. 저걸 써먹지 않으면 엄청난 양을 암기하셔야 돼요. 엄청난 양을.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셔요. 지, 소, 지, 축, 동. 이렇게 좀 외워두십니다. 지, 소, 지, 축, 동.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외우실 수 있을까요? 지, 소, 지, 축, 동. 이렇게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집하는 방법은 뭐였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소재, 지번, 지목,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지 두 번째, 소 세 번째, 지 네 번째, 지 다섯 번째, 축 여섯 번째 등. 지, 소, 지, 축, 동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지는 뭘까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뭘까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게 한 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지, 소, 지, 축, 동 외워두셔야 돼요. 지, 소, 지, 축, 동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요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책에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요게 파란색 하나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한 필지를 예를 든다면 요 필지는 전부 다 같은 동이겠습니까? 요 모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이 철산동이에요. 철산동. 그러면 이 철산동 안에 있는 요 한 필지는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철산동이겠습니까? 철산동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필지에 있는 모든 곳은 전부 다 요 한 필지 내부는 전부 다 같은 동, 같은 리에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양쪽 동에 걸쳐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서 먼저 쪼개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쪼개진 것이 한 필지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 안은 같은 동, 같은 리이더라는 겁니다.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은 이거겠죠. 이 한 필지 요쪽 부분 왼쪽은 A가 소유하고 요쪽 부분은 B가 소유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나중에 민법에서 보시겠지만 한 필지 왼쪽은 일정 부분은 A가 소유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B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물론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상호명의 시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이때는 극히 예외적으로 그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예외고 원칙은 안 됩니다. 한 필지의 일정 부분은 A 소유, 일정 부분은 B 소유,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체는 소유자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나중에 이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건데 그것도 소유권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논리를 만듭니다. 나중에 공유 지분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이게 좀 중요해요. 조금 이따 다시 볼 것이고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여기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또는 한강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가 양쪽에 이렇게 걸쳐서 존재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다 원칙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냐면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기 벼농사 지은 다음에 저기 톨게이트 가갖고 쭉 돌아와야 돼요. 경운기 끌고. 힘들겠죠? 그래서 강이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이게 집안이 단절된 겁니다. 이렇게 한 필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집안이 연속적일 것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할 것.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축척의 뜻이 뭘까요? 축소라는 뜻입니다. 축소할 때 그 척자고요. 척은 비율 척자입니다. 비율. 그러면 축척은 무슨 뜻입니까? 축소, 비율. 이를 축척이라고 불러요. 축소, 비율. 여기에 330제곱미터짜리 토지가 존재합니다. 평으로 친다면 100평짜리예요. 100평. 이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한 장의 지적도, 한 장의 임야도에 등록하고자 해요. 그렇다면 이 토지를 그 크기대로 여기에 그려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큰 토지는, 종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100평짜리 종이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걸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축소 비율 축척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는데 이때 600분의 1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600분의 1로 축소를 하면 요만하게 그려질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 토지를 6000분의 1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위에 요거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작게. 더 많이 축소시켰죠? 훨씬 찌그러뜨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축척이라고 불러요. 크게 축소된 비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하기도 한데 막 그러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축소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축척.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축소 비율 대축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덜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서축척은 작은 그림으로 그려지는 축소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덜 헷갈리셔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정밀할까요? 왕창 찌그러뜨린 것과 덜 찌그러뜨린 것.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이게 더 정밀하겠죠? 일단은 이 크기대로 그린다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축소시켰기 때문에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정밀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정밀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훨씬 많이 찌부러뜨린 거고 덜 찌부러뜨린 거니까 이쪽이 더 정밀할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토지의 요 반은 이렇게 축소하고 나머지 이쪽 반은 이렇게 축소를 해봅니다. 도면 위에 그릴 때 서로 다른 축척으로 그리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위쪽은 대축척으로 아래쪽은 소축척으로 축소를 해버리면 이러한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다면 토지의 실제 모양은 이건데 도면에는 엉뚱한 모양으로 그려졌죠. 왜요? 일부는 대축척으로 일부는 소축척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질 때 전체를 같은 축척으로 그려야지만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축척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같은 축척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이 축척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요 한 필지는 왼쪽 부분은 등기를 하고 이쪽 부분은 등기를 안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부동산이 하나 딱 있다면 등기부도 무조건 하나 딱 있어야 돼요. 토지가 하나 딱 있다면,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등기부도 하나 딱 있어야 되고, 건물이 하나 딱 있다면 등기부도 하나 딱 있어야 됩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부는 등기하고 일부는 미등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를 등기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등기하지 말든지 이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이 토지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용도. 그러면 이 용도가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토지의 사용 목적 지목이라고 등록하는데, 지목이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전체를 같은 지목,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체, 한 필지 전체를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하겠다는 거. 이를 지목이 동일할 것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 좀 외워보실까요? 다시. 지, 소, 지, 축, 등. 여러분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꼭 유치원생 계신 것 같아요. 네? 재밌지 않으셔요? 네. 저는 재밌는데. 이때 지목이 동일할 것, 이건 여기에 지목이 동일할 때는, 여기 지목을 등록할 때는 이 전체를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이를 지목이 동일할 것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필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이란 뜻이에요. 이를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일필일목의 원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한 필지 토지입니다. 한 필지 토지인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냐면 논농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논농사. 즉 벼농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겁니다. 벼농사 용도의 토지. 그래서 여기에 벼를 막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중에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지목이 뭐냐면 논답자를 써서 여기에 답으로 등록을 합니다. 논답자예요. 그래서 논농사 용도의 토지, 벼농사 용도의 토지는 논답자를 써서 지목이 뭐라고요? 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농사 용도의 토지는 밭전자를 써서 전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벼농사, 논농사는 반드시 주변에 관계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수로가 이렇게. 그래서 관계수로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뽑아내지 않고 벼가 가득 그 물에 차게 되면 이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알곡이 익지는 않겠죠. 그렇죠. 또한 가뭄이 심하게 들면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벼의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 논농사, 벼농사 같은 경우는 옆에 관계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또랑입니다. 또랑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뽑아내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또랑의 용도는 지목이 뭐냐면 국어라는 겁니다. 국어.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다. 요거는 국어예요. 그럼 이 국자가 무슨 국자냐면 또랑 국자입니다. 한자가. 거자도 또랑 거자예요. 어떻게 쓰는지 써봐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셔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와갖고 네, 제가 학원에 제때 못 도착할까봐 네, 고민을 많이 해서 못 외웠어요. 또랑구 또랑 거자입니다. 그래서 이 또랑의 국어는 지목은 뭐라고요? 국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랑의 지목은 국어. 또랑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지적 공부의 국어라고 등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지목으로 여기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이 한 필지가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일필일목의 원칙은 무슨 뜻이에요? 한 필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면 여기다가 다 국어. 이거는 안 돼요. 왜? 일필일목의 원칙상.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 또는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추자는 따를 추자입니다. 종자도 따를 종자예요. 따라서 주된 지목, 주된 용도를 따라야 된다는 원칙. 언제 등록할 때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 또랑은 논농사 용도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논농사 용도의 토지가 또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비가 적게 오면 공급해 줘야 되고 많이 오면 뽑아내야 되니까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이게 주된 용도가 될 테고 이게 종된 용도가 될 겁니다. 즉 주종 관계가 네 존재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야. 주종 관계 꼭 유지해달라. 농담이란 거 아시죠? 요즘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네. 이게 주종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어느 걸 따라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된 용도는 예, 논농사 용도의 토지니까 이건 등록할 수 없고 답으로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부분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됩니까? 지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전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요 종된 용도의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이건 양할 때 그 양자예요. 양을 많이 달라. 뭐 그때 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그거는 편입할 때 그 입자예요.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참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는 전부 다 일본 애들이 일제시대 때 만든 용어예요. 그건 다 바꿔줘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네, 민주국가가 된다면 그렇다고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부르고요. 이 양입지는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입지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양입지가 절대 될 수 없는 토지 즉 양입지가 제한되는 토지 특히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요게 그러면 먼저 요건이 있는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 그림만 떠오르신다면 요 그림에서 요건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양입지는 요 부분이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요 부분이죠. 요걸 양입지라고 불러요. 종된 용도의 토지. 이건 왜 존재합니까? 이 토지를 위해서 논농사, 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또랑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되어야 됩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는 요거 딱 붙어 있죠. 전체가 한 필지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전체가 한 필지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는 용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논농사 용도의 토지라면 양입지라는 개념은 아예 필요 없죠. 따라서 주된 용도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세 가지 요건입니다. 다시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것이 양입지의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교재에는 이 세 가지를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보통 교재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건 그림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입지는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어떤 토지가 양입지입니까? 종된 토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양입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분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지. 이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가 바로 대지입니다. 이 대지는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대지인데요. 이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 상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건물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공급돼야지만. 하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설치해야 되죠. 정화조 시설은요, 설치해야 되죠. 전기선은요, 끌어와야 되죠. 요즘은 인터넷선도 끌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싸요. 위치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겠죠. 위치도. 그래서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입니다. 가장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300제곱미터, 이것이 30제곱미터 대지라고 할 때 대지가 30제곱미터라면 더 비쌉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대지는 절대로 양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토지 중에서 왕이에요. 킹. 가장 비싼 토지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지. 두 번째,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한다면 이때도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가 300제곱미터예요. 300제곱미터. 여기는 이 국어는 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초과된 것은 아니죠. 31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양입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과돼야지만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때도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제곱미터입니다. 논이. 그리고 여기는 500제곱미터예요. 양입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는 초과하지 않죠. 하지만 10%는 초과하지 않지만 330제곱미터는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입지. 그렇죠. 그러면 다시요. 양입지라는 개념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되지 못하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요건 제한, 그 중에서 제한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 보시고 책을 조금 보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책을 다 볼 수는 없고 기초과정이니까 골격 위주로 볼 겁니다. 그런데 비록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이지만 제 판단에 한 18년 정도 강의한 제 판단에서 볼 때 초보자인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본과정 또는 심화과정이라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1, 2월달이 조금 쉬워지니까. 그런 것들은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나눠지죠. 커리큘럼 보면. 그런 거 잘 모르셔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과정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된 것은 그건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 것은 기본과정에 또 배워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의 내용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정보법은 11개 이상은 득점하셔야 돼요. 올해 수준이라면, 작년 수준이라면 12개 정도, 올해 수준이라면 11개 정도, 12문제 중에서. 그래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초과정이지만 기본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제 12쪽을 보십니다. 지적제도에서 먼저 지적의 의의를 보시는데, 그리고요 한 9월달쯤 되면 수험생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집을 받아보면 잘 못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지를 받아보면 잘 안 풀린다. 왜 그럴까요? 네,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강의만 들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 요즘 동영상이 잘 돼 있는데요. 이 강의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4월달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5월쯤 되시면 이제 동영상 강의는 딱 접고 학원 강의만 들으시고 동영상 강의 대신에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고 있는 지식과 나오는 점수가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실 겁니다. 동영상 강의로만 들어서 득점할 수 있는 점수는 제가 생각할 때 5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50점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줄도 다 칠 겁니다. 책을 좀 읽으시라고. 그리고 혼자 읽으실 때 잘 안 읽히니까 같이 읽는 내용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12쪽 보겠습니다. 12점. 지적제도의 개설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적제도의 개설. 지적제도는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라는 뜻입니다. 토지, 정보, 제도는 제도가 될 테고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설은 대략적인 설명이란 뜻이에요. 요 개자가 대략적인 이란 뜻이고요. 설은 설명.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의 대략적인 설명이란 뜻입니다. 제1절을 보시면 지적의 정의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거기 장황하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요. 지는 뭡니까? 토지. 적은요? 정보. 제도는 제도.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왜 만들었냐?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때의 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대략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나와 있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그렇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지적의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토지에서 두째 줄 보시면 토지에는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유지는 무슨 뜻입니까? 국가 소유 토지. 사유지는요, 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공유지는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국유지건 공유지건 전부 다 통치권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통치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제도의 기능 나와 있고 지적제도 나와 있고 지적제도는 뭐라고요?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토지 제도의 기능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지적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의 유형 이거는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의 유형은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법 거기 목적 나와 있죠. 목적 이거는 아직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또한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1월 달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주요 이념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법의 주된 이념은 뭐냐면 첫 번째 지적 국정주의. 지적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 그렇죠. 국정 국은 국가 적은 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토지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왜 국가가 정해야 될까요? 내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하는 제도가 지적제도고 전 국토를 제대로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정보가 토지에 관한 정보죠. 그러면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맞습니까? 국가가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이를 지적국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벽값은 국가가 정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의 뜻은 지적민정주의라고 불러요. 지적민정주의. 무슨 뜻입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지적민정주의라고 부르는데 국정주의의 반대죠. 우리나라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형식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형식주의라고 불러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을 갖춰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적형식주의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 형식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까지 갖춰야 된다고요? 등록하는 형식까지만.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적공개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공개주의예요. 공개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죠. 법률 용어는 뭘까요? 같은 뜻입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공개, 법률 용어는 공시. 그렇죠. 공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공시해야 됩니다. 즉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거기 장황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그 다음에 직권 등록지.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원칙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국가가?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 됩니다. 왜?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니까.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직권등록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공시돼야 되는 정보니까 여기 보시면 조사 측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되죠. 이걸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나중에 등기부 보실 텐데 등기부에서 등기관은 형식적으로만 심사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실질적으로 심사하지만 등기부는 형식적으로 심사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기시면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좀 한 점만을 풀어서 기억하시고 이러한 대략적인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공간정보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공부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 출제될 만한 용어는 제가 뒤에서 다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는 득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설명됐어요. 여기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중에 보실 겁니다. 따로.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면 토지의 등록 나와 있는데 토지의 등록 원칙 첫 번째 보시면 지적 국정주의 무슨 뜻이라고요? 토지 정보는 누가 정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 직권 등록, 지적 국정주의. 이따가 좀 보시겠지만 직권 등록주의. 원칙은 신청이 필요한데 등록할 때는 신청이 필요한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서관청은 직권으로도 등록해야 됩니다. 만약 신청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 됩니다. 이를 직권 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등록의 효력은 이건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좀 5월쯤 돼야지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행정법의 고급 이론이라서 아직은 좀 어려우셔요. 나중에 5월쯤 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조사 등록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